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태안 정월대보름 행사가 취소됐고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사전 행사 준비도 중단됐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태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태안군은 전체 공동묘지 25곳에 대한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오는 6월 도민체전 개최는 상황에 맞춰 판단할 계획입니다. 충남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산업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 초 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 장관은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강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은 원격 수업, 집중 이수제, 보강, 과제물 등을 활용해 모자란 학점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유학생, 한국 학생, 교직원에 대해 자율격리, 즉 등교 중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 동안 대학에 올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 출석은 인정해 주도록 대학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럼 충남 지역 대학들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중국인 유학생 현황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충남도 내 도내 29개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 3,44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방학 기간 출국하지 않고 계속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학생이 1,290명, 중국으로 출국한 학생이 2,158명입니다. 출국한 학생들 가운데 현재 173명이 한국에 들어왔으며 나머지 1,985명은 입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대학에선 중국인 유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입국 연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충남 지역 현황은 어떤가요? 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100명 이상 참석하는 도내 행사가 모두 60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행사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당진에선 오는 7일 정월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사전 문화 행사 준비도 중단됐습니다.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보며 4월 본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산에선 읍면동별로 진행하던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지난 29일부터 중단했습니다. 태안군도 8일 예정된 범국민 중앙대제와 별주부 용왕제, 달집 태우기 등 대보름 행사들을 취소했습니다. 또 홍성군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와 수령동 풍어지 행사를 취소했고 읍면별 정월 대보름 행사도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또 홍주문화회관 기획공연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대관 행사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 밖에 이달 말 개최 예정이었던 3.1절 기념 충남도지사기 역전 경주대회가 취소됐는데요. 충남체육회에서도 각 시군 체육회, 각종 체육 행사를 취소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요 시설들도 휴관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홍성군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오는 14일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을 휴관합니다. 또 예산군은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됐던 윤봉길 체육관 실내 놀이터를 전면 취소했는데요. 또 오는 9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예산 종합운동장 야외 눈썰매장은 지난 2일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청양에선 칠갑산 휴양림과 칠갑산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고추문화마을 등 군이 직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첫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 퇴원 이후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에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A씨. A씨는 지난 24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증상이 완치됐다며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치료 2주 만입니다.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두 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자인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감염증을 전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은 퇴원 전에 음성으로 두 번이 확진이 된다는 거는 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면 되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퇴원할 때는 바이러스가 디텍션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해가지고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재감염의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체의 지속 기간이 불확실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바로 감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생겨난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요. 재감염의 가능성, 누구한테 옮았을 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재감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돌연 변이가 생겨서 재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겠죠. 사실은 대부분은 없어요. 재감염이 되려면 뭔가 그 돌연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이 알았는데 항체가 너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생기는데 대부분의 어떤 뭐 홍역이나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그 몸에서 이겨내야지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균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이겨낼 수가 있으세요. 이번 환자 A씨와 접촉했던 인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오는 7일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포장돼 나옵니다. 부직포를 투입해 마스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단계, 시간당 4천여 개의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량은 약 7만 장. 최근엔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주문량 10만 장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재고 창고입니다. 평소엔 이곳이 재고로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즉시 납품되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자금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중국 도매상들의 마스크 구애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금 보따리를 든 도매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은 전부 다 가서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본다니까요.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개. 정부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산 원자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데다 중국의 물량 빼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획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태안에선 공동묘지를 정리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태안군이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공동묘지, 일제강점기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용고자 1,700여 명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바로 옆에 있는 민가와 농경지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이곳 주변에는 2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중심에 공동묘지가 위치해 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고 말합니다. 공동묘지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생활 속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환경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공동묘지가 없어지면 첫째 좋겠죠. 첫째는 이제 마을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마을 전체가 이제 확 이렇게 변화가 있으라.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이 공동묘지 정리에 나섰습니다. 유골을 화장해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에 뿌리거나 안치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마금리 한 곳에 군비 18억 원을 들여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후엔 섬 한 곳을 제외한 전체 공동묘지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엔 무용고자 묘뿐만 아니라 자손 등 사람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묘도 포함됩니다. 용고자 동의와 보상 절차 등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초지자체 예산만으로 대대적인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건 전국에서 태안이 처음입니다. 공동묘지가 가이드 섬을 제외하고 24가운데가 있는데 7천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과 여건을 감안을 하면서 언젠가는 순차적으로 정비가 다 돼야 된다. 정리를 마친 공동묘지 부지에는 주민과 논의를 거쳐 편의시설이나 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충남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10여 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논란. 김홍장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립지 관할권에 둘러싼 당진시와 평택시의 법적 분쟁으로 예산과 행정이 낭비됐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당진시의 자치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진시의 자치권을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정부가 또 대법과 헌법재판소에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고 차제에 국가의 이런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지방정부나 국가가 예산 낭비, 행정 낭비 또 시민들이 소모적인 그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읍면동 순방과 6월 충청남도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몰리는 행사를 열어도 괜찮냐는 겁니다. 김 시장은 이달 중순 예정이었던 순방은 총선 이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대회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체육회와의 논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입니다. 체육대회 지원단 또 우리 체육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계속된다면 최전도 다른 광역시도도 좀 보고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나 우리 시체육회 관계들과 이런 걸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이 밖에 부곡공단 땅꺼짐 문제에 대해선 최근 한전이 제출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시군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이 5에서 10% 적용되고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7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서산사랑 상품권이 조기 소진돼 올해 초 상품권 100억 원 규모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상품권도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도 지난해 1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당진사랑 상품권이 조기 매진됨에 따라 2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해 3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항목으로는 교습비 위반 관련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장부 비치 의무 위반과 무자격 강사 채용, 학원 등록사항 게시 의무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충남도 교육청이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와 교직원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 선관위 등과 함께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참정권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자료 개발 등에 나섭니다. 충남 지역 18세 유권자는 약 6,400명으로 오는 4월 15일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군 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산전 검사와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의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군 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 뒤 검사받은 결과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당진시 에너지센터가 태양광 발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센터는 지난해 108건의 컨설팅을 통해 농촌 태양광 사업과 자가 태양광 설치 등에 대한 각종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또 센터에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분양 광고의 허위 과장 여부를 파악하고 9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윈도우 기초와 코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논리력 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군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스크래치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해 간단한 블록 게임을 만들어보는 수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지원 시설은 철선 울타리와 조류 퇴치기 등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14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영하 10도, 태안이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0도, 예산이 1도, 서산과 홍성, 청양이 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외출하기에 많이 춥습니다. 밖에 나가실 분들은 옷차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